이제 여러분 이진숙 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이진숙이 면직이 되는 거죠. 이진숙 이번 법안을 가지고 무슨 치즈법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진숙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루폴,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헌법 소원 또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김현 의원이 적절한 얘기를 했죠. 한번 들어봅시다.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상당히 재치가 있네요. 처음에 이제 치즈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 치즈에 있는 구멍을 루폴이라고 그래요. 네네. 아는 것도 많네. 그러니까요. 벌써 찾아봤겠지 뭐. 그래서 아마 이제 빵을 좋아하고 또 와인을 많이 샀다고 그러잖아요. 예. 법화로.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진숙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위원장이니까요. 30일날 공포가 되면 이제 자동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 말은 뭐 이게 무슨 숭숭 떨려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요. 기존의 유료 방송, IPTV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방송위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미래창조과학부라고 기억나시죠? 박근혜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과기부하고 방송에 있었던 이 업무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과기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이나 유료 방송 그다음에 이런 방송들은 전부 방송 영역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떼내가지고 미창부로 넘기고 그게 다시 이제 과기부로 바뀌면서 그대로 과기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요. 이러면요 제재는 방통위가 하고 지금 구조로 보면 지능정책은 과기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통신업체들 IPTV나 아니면 유료 방송 업체들은 두 군데를 다 가야 돼요. 업무를 보려면 방통위 가서 제재 관련된 업무도 봐야 되고 이쪽에서는 지능 업무도 봐야 되죠.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능과 규제를 함께해서 통합적으로 방송정책과 미디어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든 법안인데 뭐 자기 추천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통합되고 있잖아요. 지금 통신, 방송,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SNS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한 행정기관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기존에는 사실은 5명의 상임위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바뀌면서 숫자를 좀 늘렸어요. 그리고 회의를 구성하는 방식도 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명 중에 2명 앉아가지고 계속 회의에서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그것도 대통령이만 2명만 가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민주적인 방식, 공정성과 객관적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건데 마치 자기 때문에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잘못된 자기중심적 생각방식 바꾸시기 바랍니다. 허미줄 최정아님, 네 얼굴이 치즈다. 제가 웬만하면 외모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진숙 저렇게 하니까 이제 이진숙 얼굴 안 보게 돼서 좋다 이런 글 참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저희가 외모 비하가 아니라 보통 40이 넘으면 본인의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 이진숙의 인상을 보면은 너무 우리가 보면 기분이 나쁜 게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안 예쁘고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 자체가 본인이 그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상한 헛소리하고 저렇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권력에 빌붙고 했던 얼굴이 그대로 인상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루폴 이러면서 치즈 뭐 얘기를 계속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진숙에 대해서 그럼 너는 뇌에 구멍 뚫렸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럼 본인이 뇌가 치즈인가요? 뭐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자아가 비대해요. 예. 그 말씀드린 것은 본인 중심으로 뭐 지동설도 아니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적절한
법과 절차에 의해서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고 그거를 국민이 뽑은 선출한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 법대로 하는 건데 본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숙청되는 모습 지켜볼 것.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가 숙청 이야기하니까 뭐 저도 이제 숙청의 정확한 한자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 문자를 보면은 엄숙하고 정숙하게 하다. 청, 깨끗이 하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깨끗이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 같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하는 과정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역사의 기록이라는 건 본인이 뭐 대단한 무슨 뭐라고 역사의 기록합니까? 근데 역사의 기록은 되겠죠. 고위공직자가 법인카드로 빵 사 먹고 와인 사 먹고 치즈 사 먹고 했던 그런 기록들 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라서 다시는 이런 이진숙 같은 고위공직의 권한을 마음껏 누리고 불법적으로 누리면서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가 처단한다는 것을 저는 역사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룩폴은 본인의 카드 내역이죠. 아. 뻥뻥 뚫려 있고 의혹이 가득한 카드 내역이고 그게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법률 대응을 한다고 해서 1차적으로 이제 법무법인 대표로서 느꼈던 건 법률 대응 좋겠다. 저 수많은 걸 하는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정치적으로 하려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 저런 그 사고를 계속 치는 고객이 있는 법무법인 대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저게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 게 그 대선을 통해서 정부가 바뀌면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는 건 그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기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을 안 봐서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반대로 저런 사람이 국힘의 간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힘을 비호감으로 이끌고 국힘을 부정부패한 정당의 그 이미지를 씌워준다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진숙이 간판이고 남성은 전환길이 간판이고 국힘이 위원정당으로 해산돼야 될 이유들을 본인들이 정립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진숙 씨가 지금 이제 할 일 없잖아요. 출근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거 보면은 그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 할인일 같은 거 있거든요. 특정 요일에 그런 할인을 잘 챙겨 보시면 50% 네이버 페이 50% 할인된 날도 있고 특정 일에는 SK텔레콤 그 멤버십 할인도 되는 날이 있으니까 그거 잘 찾아보시면서 빵집 할인일 잘 챙겨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준숙 빵값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고 수사를 맞춰서 기소하라고 이제 곧 공소청에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재판 준비를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시간 많아진 거 재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빵에 들어가면 빵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가 김건희 씨 식당 보거든요. 유머했는데. 빵에 가서 빵을 많이 드실 수 있냐? 근데 원하는 만큼은 못 드시고 제가 김건희 씨 때문에 가끔 남부구치소의 메뉴를 보는데 네. 아침에 한 번씩 모닝빵 같은 거 나옵니다. 아, 모닝빵. 네, 딸기잼과 모닝빵. 예. 네. 하나 더 주라고 그러면 더 줍니까? 하나 더 그 특별히 더 준다고 하면 접견을 모르겠네요. 가면 네, 그 빵 이제 주나요? 일반 접견 갔을 때 이제 부식을 사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중에 종류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안에서 매점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영치금으로. 그게 안에 뭐 초코파이나 이런 기본 빵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니까 그 구치소 빵에 가셔서 그 판매하는 물품들 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이준숙 안 본 것만 해도 어디냐 싶은데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요즘에 제가 보면서 참 가소롭다. 너네들 주제를 좀 알아라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얼굴도 좀 닮았어요. 이준숙하고 전환길이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게 닮은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아주 활약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저는 참 이번에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참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요 악의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 말은 악의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고 야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짓말을 하면서 윤석열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가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 가슴을 뿌듯하게 하고 웅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특히 아무리 순서대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안보리의 의장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고 참 너무 좋았는데 그 와중에도 흠을 잡으려고 막 찾아내느라고 애써 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뭐 이제 발언 끝나고 통역을 하고 있는데 가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이는 뭐 또 뭐라고 그걸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만한 것인가. 참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찾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모르면서. 그리고요. 심지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판 기사를 쓴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앙일보인데요. 멜라니아 여사가 그 유엔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한 멜라니아 옆자리에 한국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김혜경 여사가 안 앉았다. 아, 이렇게 좋은 찬스를 놓치다니. 그러면서 멜라니아 옆 비어있던 한국 자리 좋은 외교 기회였는데 아쉬워.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사 외교를 시도해 볼 기회를 놓쳤다. 김 여사가 총회에 참석했다면 멜라니아 여사와 나란히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전 세계에 노출됐을 텐데 이런 기사를 쓴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기사를 쓸 때는 그냥 지가 생각해서 쓰면 안 되죠. 왜 저렇게 됐는지 대통령실에 한 번만 확인을 해보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죠, 임세은 소장님. 맞습니다. 그 대통령 배우자가 뭐 행사를 할 때는 그냥 바로 그때그때 가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뒤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리셉션,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 주최 리셉션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안 간 것을 마치 외교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앞뒤 맥락도 틀렸고 사실관계도 틀리고 이건 전화만 해봐서 그 순방 때 동석하는 공보 담당들 있거든요. 거기다가 통화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고 지금 이 기사를 쓰신 워싱턴에 계신 강태하 특파원 이분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저희 기자였어요. 예, 저희 담당 기자였는데 이분이 보통 여사님 관련된 기사를 전문적으로 좀 쓰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뭐 김정숙 여사님 관련한 여러 가지 오보들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분이 또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조금만 연락해보면 확인할 것을 한 것은 그냥 억까라고 하죠. 억지로 까고 먼저 보자. 저는 그런 속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충분히 김혜경 여사 외교 활동 잘 하고 오셨고. 그 멜라니아 여사 주최한 이 자리에 그러면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 각국에 있는 정상의 배우자들 다 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한 거지. 저 자리 잠깐 앉는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잠깐 앉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앉을 수도 없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저 멜라니아가 앉아 있을 때는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각 그 나라의 배우자들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 여기가 멜라니아 자리고 그 옆에가 김혜경 여사 자리인데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을 때 멜라니아가 앉아 있었죠. 근데 트럼프 연설한 시각이 언제냐면 오전 10시 9분이에요. 이게요, 그 유엔 총회가 열리면은 딱 총회 1시간에 막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다 연설을 해요. 트럼프가 2번째로 연설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였어요. 근데 트럼프 뭐 우리가 뉴스로도 봤지만 원래 한 15분이나 20분 하면 되는데 혼자 58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상 연설하고 7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그때가 오후 12시 49분입니다. 그러면 10시 9분하고 12시 49분하고 몇 시간 차이 납니까? 2시간 40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연설할 때 김혜경 여사가 앉아 있는데 그 2시간 49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배치가 김혜경 여사,
멜라니아 여사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김혜경 여사 다른 일정 하나도 안 오고 멜라니아 앉아있어 올 때까지 미리 3시간 전에 가서 앉아있어 가지고 옆에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에게 기자의 능력은 사실 확인과 그 문제 제기하는 뭐 방향성 이런 건데 외교 관련 관례도 모르는 특파원이다. 사실 스스로 되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관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쓰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자한테 확인을 해보고 외교 관례를 확인해보면 될 일인데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단 내가 왔고 잡은 대로 무조건 써서 비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고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기자로서 사실관계도 틀렸고 본인의 전문성조차 부족하다는 걸 드러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대통령이 나가면 국가대표 이잖아요. 국가대표가 뭐 나가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 게 먼저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지는 확인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매국노 모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나라가 망하건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든 자기네가 비판할 건덕지만 있으면 무조건 하는데 전 대통령 지금 소위 말하는 빵에 계신 전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죠. 반국가 세력.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이런 분들이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은 일단 워싱턴에 계시기 때문에 뉴욕의 그 순방에 따라간 기자들과 다른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아니라 특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사를 쓰려면 지금 순방에 따라간 출입 기자한테 전화만 해봐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방을 가면 여사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 공보를 위해서 다 배포가 됩니다. 뭐 언제 뭘 만날 것이고 대략적인 일정이 배포가 되는데 그러면 시간상 지금 이 트럼프가 연설할 때 이 자리에 못 간다는 것은 뻔히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소위 말하면 긁기 위해 여사님을 긁기 위해 만든 기사 저는 그렇게 딱 보여집니다. 네. 뭐 담당 바람직하지 기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데스크는 악의가 있었겠죠. 데스크 입장에서 모를 리가 없었고 당연히 데스크는 확인하는 게 의무니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중앙일보가 1인 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파원이 잘못 써서 보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정이나 동선을 보도하는데도 팩트체크가 필요한데 대통령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확인하고 써야죠.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걸 그대로 사진까지 해가지고 야 이거 멜라니아 옆에 분명히 한국이라고 써져 있는데 김혜경 여사 자리 비웠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멜라니아는 트럼프가 연설할 때 앉아 있었어요. 그때가 10시 9분이라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12시 49분이에요. 오후고 시간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전날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회를 놓쳤다. 물론 중앙일보가 나중에 정정보도를 하기는 했어요. 이거 정정보도하면 끝납니까? 떠난 바람님. 중앙일보가 언론이면 우리 집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8만 대장경이다. 저 바로 잡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더군다나 절에서 제가 악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일정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도를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긁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님의 단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안 좋은 여론을 만들기 위함이고요. 전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뭐 김정숙 여사님이 순방 갔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몇 발짝 앞서서 걸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상황상 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그 보도 딱 그 한 장면만 딱 찍고 뭐 대통령 앞서가는 김정숙 뭐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이 또 뽑습니다. 근데 지금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너무너무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순방에서도 그 외교력을 잘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긁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진 보더니 멜라니아 옆에 한국 있는데 안 했네? 딱 그냥 이 소위 말 왁구라는 것을 잡아서 비판하기 위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가를 위한 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오히려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김혜경 여사님이 당시에 우리 동포들을 갑자기 차에 내려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따뜻하게 대했던 거라던가, 아니면 또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그
주최한 리셉션에 참가해서 각국 정상들과 외교를 하고 우애를 다진 것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써줬으면 그게 더 국익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사는 까기 위한 기사는 좀 지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참 가요. 그럼 또 그걸 보고 또 막 펌프질을 해대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흘려보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막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개혁신당이 저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오보로 잡혔는데 그 건수를 잡으니까 그새 사실 확인도 못하고 못 참고 나와서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자기네 작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에 헤쳐지는 것을 눈 감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 소위 말해 전문용어로 똥볼이라고 하죠. 똥볼을 거하게 찼다라고 보입니다. 언론의 오보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렇게 딱 프레임을 잡아버리면 김혜경 여사가 마치 외교의 공간을 활약하지 못한 그냥 무능한 여사님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런 이 보도를 본 천하람 의원 같은 사람은 나 기사 보고 있다라고 또 기사 뒤에 숨어버립니다. 저렇게 다 내질러 놓고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사님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이 노력을 윤건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김건희 씨가 그동안 외교 활동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 쇼핑을 한다던가 그리고 나토 가가지고 7종 세트 착용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조금 할애를 했다면 이렇게 불행한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그때 김건희 씨한테 조금만 할애하지 그랬어요. 사실 천하람 의원님이 하셔야 될 건 홍매와 관련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말해야 될 게 밝혀야 될 게 워낙 많은데 지금 오보 보고서 똥볼 찰 시간에 자기 당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트럼프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그건 이재명 대통령 자리입니까? 다 자기 순서대로 간 건데. 예. 그리고 기억하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윤석열이 저 유엔 총회 가서 연설할 때 김건희 씨가 저 자리에 앉아서 박수 쳤던 장면이 있거든요. 옆에다가 박수 쳐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창피했던 장면이거든요. 영부인이 여기저기 박수를 유도하는 장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김혜경 여사님 그런 거 안 보여주셨잖아요. 네. 확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